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한국 경제는 물론 개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응답식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4일이죠.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불리는 0.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3월 0.25%포인트를 올린 데 이어 2회 연속 인상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빅스텝의 의미는 무엇이며 기준금리 인상 배경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0.5%포인트 한꺼번에 올라간 것은 정보기술, IT 기업 거품 경제가 문제가 되었던 2000년 5월 인상 후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 내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압력이 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보통 기준금리는 0.25%포인트를 한 단계로 보고 올리는데요. 이번에는 두 단계를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빅스텝이라고 하고요. 세 단계인 0.75%를 올리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합니다. 인상 배경은 한마디로 축약하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전략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3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마친 뒤 미국 기준금리를 0.25, 0.50%에서 0.50%포인트 올려 0.75, 1% 범위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2020년 3월 팬데믹 사태 확산으로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내렸다가 2년 만인 지난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뒤 이번에 더 큰 폭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팬데믹 사태의 대유행 상황에서 벗어나며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터라 미국은 가파른 금리 인상을 택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초 1%대에서 4월에는 8.5%로 치솟았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 유럽,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로 유가가 급등하는 등 추가 상승 압력 요소도 컸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변이 바이러스 봉쇄 조치에 따른 공급망 문제 심화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엄청난 인적,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 활동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팬데믹 사태 확산으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 급등으로 세계적 식량 위기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팬데믹 사태 관련 봉쇄는 공급망 장애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신속하게 기준금리를 인상시킨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어느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며 혹시라도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파월 의장은요, 향후 6차례 더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자이언트 스텝, 즉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2018년 12월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던 연준은
2019년 7월부터 다시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2020년 3월 팬데믹 사태 대응 차원에서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내린 뒤 2년간 제로 금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남은 5차례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의 회의에서도 금리를 계속 올려 연말에는 3.00에서 3.25% 금리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기준금리 상승세도 속도가 발빠르게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총재를 맞이한 한국은행은요, 지난달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1.5%포인트로 올린 데 이어 5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5월 26일 날 기준금리를 일반적으로 인상된다면 1.75%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가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지난 4월에 소비자 물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무려 5%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로 경제 성장이 하락하더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8조 9천억 원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일경 1200조 원에 달하는 보유자산 축소를 돌아오는 6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팬데믹 사태로 어려운 경제난에 따른 경기 부양 차원에서 매입했던 채권 등을 다시 되팔아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의 유동성을 줄이는 쪽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미국의 긴축 속도가 빨라진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1분기 미국은 역성장이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심각한 무역 적자로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마이너스 1.4%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팬데믹 사태 초기인 2020년 1분기와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는 6분기 연속 상승세를 멈추게 됐습니다. 역성장임에도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략입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통화의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원달러 환율은 어떤 변화가 오겠습니까? 연방준비제도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점도표에서 중립금리를 넘어선 강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고 물가에 대한 우려와 강한 긴축 발언을 지속하면서 시장은 5월 빅스텝을 선반영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애완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66.3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272.5원까지 치솟았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1270원을 넘은 건 팬데믹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19일 1285.7원 이후 2년 1개월 만입니다. 여러분, 원달러가 강세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미국의 경기 호조로 실업률 감소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한국의 무역 적자, 그리고 엔화의 약세 등으로 꼽힙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가 6월 더 올릴 것 같은 초매파적인 뉘앙스를 풍긴다면 달러가 추가 강세가 되고 원달러 환율도 조금 더 올라
1,3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원화 절하로 수입에 크나큰 타격으로 무역 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이 올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차 오일 쇼크가 있던 지난 1970년대 중반, 그리고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난 1980년대 초반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팬데믹 사태 이후 물가 상승세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길고 높게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 둔화가 이어지는 지금 상황을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할 단계가 아니란 주장이 대부분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그 초입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7일 방송에서 2022년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대에 육박한 국내 물가 수준의 스태그플레이션 논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2019년 9월에 마이너스 0.4%이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에 4.8%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연간 물가 역시 4%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2달 넘게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곡물 가격 등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른 영향입니다. 서방권과 러시아의 갈등이 에너지 전쟁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쟁이 종식된다고 해도 에너지 가격 상승 흐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데믹인 감염병의 풍토병으로 전환함에 따라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물가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물가 상승세는 상당 기간 높은 수준으로 이어가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는 물론 2023년까지 경기 불확실성의 확대로 퍼펙트 스톰이 올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한번 오른 물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는 만큼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더 가중될 것입니다. 만약에 사태를 고려해서 정부의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절실할 때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빅스텝 2번이면 한미 간 금리 역전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 1.50%와 미국 0.75, 1.00% 기준금리 격차는 기존 1.00에서 1.25%포인트에서 0.50에서 0.75포인트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수개월 내 미국의 두 번째 빅 스텝만으로도 두 나라의 금리 격차는 거의 없어지고 세 번째 빅 스텝과 함께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은 상태로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5월과 6월, 7월 세 차례 빅 스텝 이후 인상폭을 0.25%포인트로 줄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2023년 2분기 최종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3%에서
3.25%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 수준이 미국보다 큰 차이가 없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과 급격한 원화가치 하락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지면 해외 자금의 이탈과 원달러 환율 급등, 그리고 이에 따른 물가 상승의 위험은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준금리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 1.75%를 유지하다가 2019년 10월에 1.25%로 인하했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2020년 3월 0.75% 빅스텝으로 0.5% 인하했습니다. 2020년 5월 0.5%로 15개월간 유지하다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4차례 인상시킨 바 있습니다. 2021년 11월, 그리고 2022년 1월, 2022년 4월에 1.5%가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연내 최소 3차례 정도는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은행이 5월을 포함해서 추가로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연말 기준금리가 2.5%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중금리는 불보듯 뻔한 일이어서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터질 것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대출 이자 부담이 더 커지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소비 부진으로 경기는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전략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